이번 강의에서도 아트캠에서 벡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방패를 벡터로 만들 것인데요. 아트캠에서 그리드, 가이드라인 등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스냅 기능을 이용해서 좀 더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앞서서 배웠던 내용인 폴리라인과 벡터 오프셋, 트림 벡터, 그리고 오토캐드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했던 벡터들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 예제들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모델을 열기 위해서 새 모델을 클릭을 하고 새 모델의 크기는 너비는 20, 높이는 20, 그리고 해상도는 1000 정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중앙을 원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요. 새 모델의 설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좀 더 이러한 숫자에 맞게 정확한 위치에 클릭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드라는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옵션은 뷰에 보면 스냅핑이라는 메뉴 중에서 스냅 그리드 세팅이라는 메뉴에 있습니다. 그리드 간격은 1로 설정을 하고요. 지금 화면에는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뷰에 들어가셔서 쇼 그리드를 선택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1mm마다 그리드 세팅이 설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벡터를 그리기 위해서 벡터 툴에서 폴리라인 벡터를 선택을 하고 라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다르게 지금 보시면 그 그리드를 정확하게는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그 뷰에 스냅핑의 스냅 투 그리드가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냅 그리드를 선택한 후에 벡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찍고 싶어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근처에 있는 그리드에 클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냅 그리드를 사용하게 되면 작업자가 원하는 치수마다 그리드 설정을 해서 클릭을 원하는 그리드 위치로 할 수가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지금 생성한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딜리트로 지우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중앙의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기 위해서 아트캠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쪽의 자 모양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끌고 내려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드 세팅을 가이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 0점에다가 했는데요. 정확하게 중앙 0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이드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위치가 0으로 적용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누르고 X를 눌러서 장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로 축에 있는 가이드라인도 오른쪽으로 가지고 와서 0 위치에서 혹은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더블 클릭해서 다시 한번 그 위치를 적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잘못 만들어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자로 갔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없애실 수가 있고, 다시 생성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이와 같이 좌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이드라인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많을 경우에 작업할 때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보이지 않기 옵션이 있는데요. 이쪽 좌측에서 이 단추, 자와 자 사이에 있는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가이드라인을 보고 안 보고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방패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아트캠으로 돌아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 벡터를 이용해서 방패의 외곽 형상을 만들었고요. 모서리들의 필렛을 적용하기 위해서 벡터 툴에 있는 필렛 벡터 기능을 선택을 하고 첫 번째 있는 필렛 아크를 선택한 다음에 필렛 반지름 값은 1mm로 설정을 한 후 필렛을 하고자 하는 양 모서리 라인 두 개를 선택을 한 후 필렛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양 옆의 필렛은 2.5의 값을 입력하여 필렛을 적용하는데 두 번 클릭하지 않고 이 점만 클릭을 해도 필렛이 적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모서리는 5mm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의 외곽 형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가운데 있는 라인을 생산하기 위해서 폴리라인 툴을 이용하여서 수평 라인 그리고 수직 라인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나가지 않고도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완료가 되고 새로운 라인을 그릴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스페이스를 눌러서 수평 라인을 완료하고 수직 라인을 한 번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인을 그리는 부분을 끝났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눌러서 창을 닫은 후에 그림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사이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오프셋 기능을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선택한 후 오프셋 벡터, 벡터 툴에 오프셋 벡터 툴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이 수직 벡터를 0.5mm씩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프셋 거리는 0.5로 하시고요. 보스 사이드라고 해서 양옆으로 오프셋을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코너는 날카롭게 하든 둥글게 하든 못따기를 하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오프셋을 하게 되면 0.5mm씩 오프셋을 하면 그 코너를 부드럽게 처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택한 벡터에 위쪽으로 1.5mm만큼 올리려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1.5mm만큼 올리기 위해서 그 방향을 볼 수가 있고요. 아트캠에서 벡터는 시작점이 연두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시작점이 연두색이고 위쪽으로 올린다면 연두색 쪽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으로 올리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프트 옵션으로 1.5로 한 후 오프셋을 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방패 역시도 마찬가지로 외곽으로 0.5mm 오프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실행이 돼서 컨트롤 Z를 다시 누르고 바깥쪽으로, 안쪽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닫힌 배곡선의 경우는 바깥쪽과 안쪽의 경우 두 가지의 경우로 오프셋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을 설정한 후에 오프셋을 눌러 보시는 바와 같이 외곽 벡터를 바깥쪽으로 0.5mm만큼 오프셋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은 기능을 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닫겠습니다.
필요 없는 수직 라인 딜리트를 누르시고 벡터 툴에 보시면은 트림 벡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라인들을 클릭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트림 기능이란 이런 2D 드로잉 작업에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그 형상을 처음부터 딱 맞게 그릴 게 아니라 외곽 라인들의 기준선을 마련한 다음에 자르는 과정을 통해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창을 끄시고요. 모서리에 있는 라인들을 지금 Shift를 이용해서 동시에 선택을 한 후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해 주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네 가지 문양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작업했던 벡터를 불러와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에서 미리 만들어진 벡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벡터를 누르게 되면 레이어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벡터를 눌렀을 때 벡터 레이어에 대한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벡터 레이어에서 두 번째 다른 파일로부터 데이터 불러오기라는 옵션을 통해서 shield.eps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파일은 정확한 방패 모양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벡터는 하나의 그룹이 지어져 있는데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언그룹 벡터를 누른 후 옮기고자 하는 모양만 드래그한 뒤에 필요 없는 벡터가 선택됐을 경우에는 Shift를 눌러서 선택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금 더 안쪽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벡터를 완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벡터 레이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벡터들이 복잡하게 작업이 되어져야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레이어에 모든 벡터를 넣는 경우에 추후에 작업이 불편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각 레이어별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트캠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벡터는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외부 벡터 레이어는 어떻게 불러오는지 색상을 따로따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불러오기를 눌러서 일강 폰 예제, 이전에 작업하였던 예제를 불러오도록 하고요. 탭 뷰에서 2D 화면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프로젝트 창에 보시면은 벡터와 비트맵, 릴리프 등의 레이어들을 관리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삼각형 단추를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을 때 벡터 하단의 레이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메뉴들도 비트맵이나 릴리프들도 하위 메뉴들이 레이어들이 그룹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벡터 레이어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벡터를 선택한 후 하단에 벡터 레이어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새 벡터 레이어 단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벡터 레이어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것을 더블 클릭하여 스타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든 후 기존에 작업했던 별을 선택되도록 하고요. 별을 스타라는 레이어로 옮기기 위해서는 선택된 벡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벡터 옮기기의 스타라는 레이어, 설정된 레이어로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변화는 없지만 스타를 전구를 클릭하게 되면 오프일 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레이어 관리를 통해서 좀 더 벡터를 관리를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타 벡터의 관리를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스타라는 글자 앞에 검정색 동그라미가 있는데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색상 팔레트가 나타나게 되고요.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연두색이 보이고 연두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 레이어가 관리하고 있는 벡터들은 이 앞에 있는 색상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가지 샘플들을 좀 더 생성해 보겠는데요. 벡터에서 첫 번째 메뉴 새 벡터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버튼이라고 이름을 입력한 후에 드래그를 해서 버튼 Shift를 이용해서 동시에 여러 개를 선택을 한 후 다음으로 버튼 레이어를 옮기기 위해서 오른쪽 벡터 옮기기의 버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온오프 스위치를 통해서 관리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검정색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요. 색상을 파란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연두색, 파란색으로 벡터들이 레이어들을 나누어서 관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벡터 레이어를 한 번 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벡터를 선택한 후 두 번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전에 작업했던 벡터들을 불러올 수가 있고 지원된 파일 유형들은 AutoCAD, DWG, EPS, BIC, DGK 등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작업되어 있던 텔 파일을 열게 되면은 기존에 제가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하였던 이러한 벡터 모양을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들을 따로 다른 곳에서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저장을 해서 역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벡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보내기 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통해서 EPX, DFX 등의 여러가지 파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이라는 이름으로 벡터를 내보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벡터 노드 편집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노드 편집이란 아트캠에서는 벡터 선택 모드와 노드 편집 모드가 있는데 선택 모드는 벡터를 단순하게 형상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동이라든지 스케일 변화라든지 회전 등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벡터 노드 편집 모드에서는 벡터에 있는 이러한 각각의 노드들을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형상을 변경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벡터를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점들,
아트캠에서는 노드라고 하고,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 구간에 대해서는 스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정리하자면 아트캠은 점은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 사이의 곡선 또는 라인은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런 튤립 모양으로 벡터를 만들 시에는 이전에 사용하였던 폴리라인 벡터, 원 벡터, 오프셋하고 그리고 조합하고 노드 편집을 통해서 여러가지 색상을 넣는 작업을 통해서 왼쪽에 튤립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을 닫은 후 새로운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모델을 열고 너비를 60, 높이 20, 그리고 원점을 중앙으로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창을 클릭하여서 다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자 모양의 가이드를 드래그, 드롭으로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을 수가 있고요. 0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블클릭 0으로 정확하게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에 있는 자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근거리에 가져와서요. 더블클릭을 통해서 0을 입력한 후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 편집 모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편집 모드는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원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만들게 되면 지금 생성이 되었고요. 선택 모드와 전 편집 모드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노드 에디팅이고요. 지금은 선택이 되었을 때 분홍색이 되었다는 것은 선택 모드고요. 전 편집 모드를 누르게 되면 검정색으로 색상이 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컴포넌트들, 노드, 스팬 등이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제어점을 이동함으로써 그 형상을 변경시켜 줄 수 있는데요. 점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도 세부 컨트롤이 필요할 경우에는 점과 점 사이의 스팬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러가지 메뉴들 중 인서트 노드를 클릭을 하셔서 점을 스팬 사이에 하나 더 추가를 하셔서 세부 컨트롤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점을 Shift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연속적인 점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컨트롤을 누른 후 컨트롤을 이용하게 되면 각각 개별적인 점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된 점들에 대해서 X나 Y 값을 누르게 되면 Y 값, 제가 지금 Y를 눌렀습니다. 같은 값을 가지고 있도록 점의 편집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드를 점 편집 모드라고 하고요. 일단 예제를 들어가기 전에 전 편집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누르고
예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튤립의 대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트캠에서 라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을 선택을 한 후 이제 라인을 선택할 때 시작점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25, 1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25, 1이라고 하고요. 점을 더한 다음에 이 위치에서 시작하는 라인을 그리겠다는 명령이 되고요. 증분값, x에 대한 증가분 값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dx는 35mm라고 해서 입력을 하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35mm 간 형상으로 선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이 라인을 완성을 한 후에 새로운 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5에서 시작해서 y를 마이너스 1로 하고요. 점을 더한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 시작한 라인을 그리실 수가 있죠. 그래서 x의 증가분 값을 35mm로 해서 생성하고 이제 생성을 누르면 그 창을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꽃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의 폴리라인 벡터를 생성을 하였고 이 두 개의 라인을 합쳐주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조인하는 세 가지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인, 원호, 끝점을 서로 이동해서 벡터를 두 개의 벡터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저는 가운데 있는 커브로 벡터를 연결하는 것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커브로 벡터가 연결이 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열려있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닫힌 벡터를 형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위치 아이콘을 살펴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벡터가 라인으로 혹은 커브로 끝점을 이동해서 벡터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벡터를 라인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패곡선 모양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꽃잎 리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타원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벡터 툴에 보이는 폴리라인 옵션을 보시면 타원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은요, 타원을 생성할 수 있는 창이 보이게 되고, 이때 시작점을 x는 마이너스 4, y는 3mm 위치해서, 그리고 x에 대한 장축의 너비는 12, 높이는 3. 보면 오른쪽에 잎사귀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340도로 오리엔테이션을 변환을 시켜 보았습니다. 생성을 누른 후 다음에 취소를 눌러서 창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잎사귀의 반쪽만을 보시는 것처럼 취하기 위해서 전편집 모드를 이용하여 반쪽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툴에서 전편집 모드를 선택을 하고요. 필요 없는 아래 부분 스팬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에 보시면 물결 무늬가 보이게 됩니다. 이때 물결 무늬가 보일 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스팬에 관련된 메뉴가 나타납니다. 리무브 스팬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선택한 스팬에 대해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remove span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스팬들을 전부 다 없앴습니다. 다음으로 잎사귀를 폐곡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방금 활용했었던 벡터 위치 조합 트림에서 라인으로 닫아주는 옵션을 통해서 윗부분의 잎사귀 형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을 아래로 이동하기 위해서 기준 라인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기준 라인은 벡터 툴의 폴리라인을 이용하여서 위치를 마이너스 10.3, y는 1.5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분, 다시 한번 증분이 아니라 3.6, 6.6이 끝점이 되도록 점을 더해서 폴리라인을 형성했습니다. 이제 취소를 눌러서 창을 나왔습니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미러의 기능이 되면 되는데요. 이 벡터 툴에 있는 미러 옵션을 이용을 할 거고요. 라인을 기준으로 미러한 옵션을 선택을 먼저 옮길 것들, 그리고 기준점, 그리고 기능, 이 순서로 이용을 하면 옮겨질 개체가 기준을 통해서 미러가 된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잎사귀 두 개의 잎사귀를 이 중앙 라인을 기준으로 옮겨줘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상하로 밀어내는 오버 모델을 이용해서 위아래 두 개를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러 기능은 닫도록 하고요. 이제 기준 라인도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튤립 부분에 꽃봉오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primitive shape, 기본 형태인 원을 기준으로 튤립의 형태를 변형시켜 나가 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은 10, y는 0으로 놓고 반지름은 1.5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른 후 다시 한의 원을 다시 만들 건데요. 위치를 16, y는 0, 반지름을 6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지금 모양을 보면 오프셋이 들어간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벡터는 지금 보면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는 형상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기능을 이용해서 편집을 지금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생성창을 나온 후에 벡터 위치 조합 트림을 보면 합집합, 차집합, 그리고 트림 벡터, 벡터 나누기 등의 옵션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차집합의 경우 A에서 B를 빼고 B에서 L을 빼는 그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면 이제 전체 대장 Shift를 누르고 작은 원 벡터를 선택을 한 후에 지금 보시면은 차집합 선택을 하면 큰 원 벡터에서 작은 원 벡터를 빼는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차집합의 경우에는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노드 편집을 이용해서 꽃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편집을 하기 위해서 벡터 툴에
점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점 편집 모드에서 지금 보이는 점들을 이용해서 모양을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 라인을 잡고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라인들이 같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팬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점을 인서트 노드 옵션으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을 두 개를 추가를 한 후에 이렇게 이동을 하면 추가적으로 생성되어 있던 노드들 이하는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벨지어를 이동시키겠습니다. 조절 포인트에 따라서 그 형상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부적인 조정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내부에 있는 모양도 하나 형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을 만들 때 가장 위쪽에 있는 폴리라인을 부드럽게 생성해 체크를 하고 만들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직선이 아니라 부드러운 형상으로 라인이 형성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형상은 curve 또는 interpolate curve라고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현재는 curve라는 펑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점 편집 모드로 와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 편집을 통해서 세부 형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변경을 할 경우에 형상이 컨트롤이 힘들 정도로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보신 것과 같이 노드를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형상이 좀 더 근접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거의 완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는 외곽 벡터에 대한 작업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택을 한 이후에 벡터 툴에 오프셋을 이용하게 되면 자, 이런 좁은 구간들은 오프셋 할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최외곽에 대해서만 오프셋 라인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기능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시고요. 벡터의 모양이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각각의 색상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아트캠에서 작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나온 이후에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하나씩 입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외곽 벡터를 선택을 하고 다음에 노란색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색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벡터 툴에 벡터 색상 채우기라는 옵션을 이용하면 선택한 벡터의 첫 번째 색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연두색, 꽃대들, 다음에 잎사귀, Shift를 이용해서 동시에 같이 선택을 하도록 하고요. 연두색을 첫 번째 색상으로 선택하고 벡터 색상 채우기를 눌러서 연두색으로 콧대와 잎사귀 부분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꽃봉오리에 대해서 두 개의 벡터를 선택을 하고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첫 번째 색상이 빨간색이 된 것을 확인한 후에
색상 채우기라는 옵션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하는 색상 영역에 원하는 영역의 벡터의 색상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